안녕하십니까.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형 투자라는 바른 시원함입니다. 네. 오늘은 달력을 좀 보다가 이제 점점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초복하고 그게 여름에였는데 언제였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 이제 보통 삼계탕 그때 많이 먹잖아요. 이제 초복 뭐 중복 말복해서 그러니까 초복이 이제 7월 16일이라고 나오고 중복은 7월 26일, 말복은 8월 15일 정도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이제 초복이 8월 16일이니까 지금이 이제 5월 12일이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거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값 상승한다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왜냐면 뭐 돼지 열병 이슈도 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뭐 농가나 이런 데서 좀 그 이제 사축 이제 가축 이런 사육 같은 게 거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른다고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돼지 가격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한 뭐 마트에서도 이제 뭐 g당 3,000원까지 막 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. 돼지 가격이 이제는 그냥 음식점 가서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그냥 집에서 먹는 것도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돼지가 지금 품귀 현상이고 많이 이제 그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뭐 돼지 고기에 어떤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반사이익으로 이제 이런 닭 같은 경우도 또 사람들이 찾을 수 있거든요. 돼지고기 이제 비싸다 보니까 닭 같은 거를 대체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또 삼계탕 같은 걸 또 많이 먹으면 그때 엄청 많이 또 팔릴 거 아니에요. 삼계탕 같은 걸 먹고 저도 회사에서도 삼계탕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 좀 초복에 맞춰가지고 좀 닭고기 수요가 좀 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수요 볼 수 있는 회사가 없을까 해서 찾아본 게 그때 그래서 이제 하림이라는 회사를 이제 제가 찾아봤고요. 왜냐면 이거 찾기 전에 이제 마니커라는 회사도 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마니커하고 이제 하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놓고서 봤는데 그때 좀 안 좋았던 게, 그 마니커가 좀 부채가 좀 많고 이래가지고, 이제 재무적인 관점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안정적인 게 하림인 것 같다라고 하고, 그래서 이제 하림을 그때 이제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벌써 한 2년 전이죠. 2년 전 여름에 이제 그때 생각했었는데, 그때 엄청 이렇게 더워가지고, 그 한참 고생했던 그 기억이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제 추억이 소환되는데요. 그때 막 한국에 39도까지 오르고, 밤에 에어컨 없으면 못 잤던 그 기억이 나요. 그때 2018년도 여름에 너무 그때 더워가지고 그때 막 아프리카 막 서부 아프리카는 막 4, 50도 넘어갔다고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. 막 모로코나 막 알제리 막 이런 데 같은데. 예,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로 그때 이어졌냐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더우니까 가축들이 더워가지고 폐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닭들이 이제 막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 속에 막 진드기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폐사해서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닭이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어떤 복날이나 이런 또 수요는 충분히 좀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이 이제 하림이라는 회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쪽은 이제 신선육이 이제 한 76.28% 사용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생닭이라고 해야죠. 생닭. 그래서 마트 같은데 제가 한번 사진을 안 찍어왔는데 마트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포장돼서 있는 닭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제조사가 이제 하림이더라고요. 그리고 시장에서도 제가 그 국내산 닭으로 뭐 이렇게 닭강정 만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. 치킨 프라이드 같은 거 해놓는 거 봐도 뭐 물어봐요. 보통 이제 재래시장 가도 이거 혹시 닭 어디 거 쓰세요? 그러면 다 하림 거 쓰신다 그러더라고요. 왜 진짜 할인 거 쓰시겠죠? 예, 외국 거 쓰는데 할인 거 쓰신다고 하진 않대요. 그래서 보니까 할인이 전국에서 어떤 생닭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투자를 시작을 이때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본 게 이제 6개 이제 가격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중요한 게 닭 가격이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확인을 제가 해봤더니 회사는 직접적으로 이
그 하림은 정말 그냥 유통회사가 아니고요. 이 닭을 정말 농가랑 연결된 농가가 있대요.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닭을 이제 기르는 거죠. 예. 사육하고.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 하림이라는 업체는 닭 가격이 오히려 오르면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농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, 회사에서.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지금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폐사되니까 닭 수요는 줄어들어서 닭 가격이 높아질 것 같다. 그래서 어느 정도만 높아졌는지 좀 확인해 보고 충분히 좀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때 가졌었거든요. 그래서 이 육계 시세를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본 건데 이거는 이 한국 육계 협회라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한국 육계 협회에 들어가시면 닭고기 시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뭐 가격대를 쭉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호별로 이제 2천 뭐 얼마부터 1천 얼마까지 2월달 떨어졌다가 뭐 다시 2천 얼마 하고 뭐 이렇게 가격대 이렇게 쭉쭉쭉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요게 정리한 건데 또 월별로 2017년도부터 예, 저거를 다운받아가지고 2018년도 여름 제가 이제 2018년도 이제 8월달까지 본 거니까 그래서 닭 시세가 이렇게 나와요. 닭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보시면은 닭 시세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천 얼마 원래 했잖아요. 그러니까 2018년도 봄에는 1,700원, 뭐 1,600원, 1,400원 하던 게 갑자기 2018년도 들어서 2,000원 넘어가는 거거든요. 닭들이 이때 이제 얘기로는 이제 수요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왜냐면 지금 이제 폐사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닭 시세하고 제가 하림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봤거든요. 이게 이제 기간하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거의 이 육계 시세하고 이 할인의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하거든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이 회사는 저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이제 주가 그래프가 움직인다고 보면은 실적이 많이 나오면 주가가 높아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시세 결국은 이제 할인은 닭 가격이 높아지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나는 회사 구조기 때문에 닭 가격이 높아지면 이 회사가 주가 그래프가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했고 그래서 이제 접근한 게 그럼 이제 복대 또 이제 그 복날에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여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점은 그때 2018년도 6월 18일이거든요. 2018년도 6월 때부터 벌써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. 이제 가격은 선반영이 돼서 이제 그 닭 가격은 6월 달부터 오르고 있는데 여기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이제 5월 달이고 하림은 아직 이 가격이 오르는 걸 반영을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렇게 밑에 있어서 만약에 이때 가격이 이렇게 만약 높아졌다고 저는 했으면 투자를 안 했을 텐데 아직은 이제 하림 주가는 육계 그 시세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도 닭고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반사이익이 충분히 좀 이쪽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올해 여름도. 그래서 저는 육가공 업체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좀 이런 데도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아마 이렇게 재밌게 썼네요. 그냥 뭐 크게 돈 뭐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삼계탕이나 치킨값 정도만 뽑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남겨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아마 이 할인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게 마이너스 뜨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양돈 쪽이 굉장히 마진이 박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게 그리고 뭐 미래에 성장성 있는 그런 지금 사업도 아니고 또 여기 회사 제가 물어보니까 다 가격이 좀 올랐을 때 뭐 냉동육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신성육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신성육의 한계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76%인데 뭐 냉동육이나 이런 거를 좀 비율을 많이 늘려야지 어떤 뭐 해외 수출도 할 수가 있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이러니까 뭐 어떤 뭐 패스트푸드나 뭐 그런 다양한 업체들은 이제 냉동육을 많이 쓸 텐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냉동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이렇게 안 하는 이렇게 비중이 좀 높지 않고 아니면은 좀 다 가격이 올랐을 때 이렇게 좀 농가를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본 게 농가를 확장할 그게 있냐 그랬더니 뭐 확장 계획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여기는 장기로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. 왜냐면 뭐 확장을 해야지 매출이 더 나오고 그걸로 그 냉동 육을 만들던 뭔가 좀 회사의 그런 사업을 더
그걸 진행을 할 텐데 그냥 현재 더 늘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봐가지고 그냥 지금 가격이 육개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좀 수익이 잘 날 거라 생각해서 초복 때 그냥 많이 좀 팔릴 거라고 예상해서 그냥 어느 시점이든 좀 수익이 나오면 그냥 정리하고 매도하고 나오자 그냥 그때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. 근데 예, 그래서 뭐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정도로는 접근하시기가 가능하실 거예요. 예, 어떤 뭐 주변에서 뭐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, 뭐 공급이 좀 부족해 보인다, 뭐 그러면 수혜 볼 수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방식을 찾아보시면은 예, 투자 괜찮게 이제 투자해 보실 만한 회사들을 충분히 어,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밀착한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. 올해는 궁금하네요. 또 이렇게 닭 가격이 얼마나 올라서 또 초복이나 중복 말복을 앞두고 또 할인이 또 어떻게 또 좀 주식이 많이 오를지 뭐 궁금합니다. 그리고 지금 오히려 돼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그런 거는 좀 하림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. 예. 영상 예, 시청해 주셔서 예, 감사합니다.